안녕하세요. 미 상원이 2월 8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심의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두 번째 탄핵 시도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 그 탄핵 시도다라고 많은 그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극좌파 성향이 있는 그 민주당의 하원과 상원 의원들에 의해서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게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게 가장 큰 원인은 이게 이제 위헌적인 탄핵 시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미국 국민의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원치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상당수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도 지금 그 탄핵을 원치 않고 어느 정도의 그 상당한 퍼센티지의 민주당의 유권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그렇게 원치 않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오늘자 1월 그 31일자 워싱턴 그 정치 전문지인 워싱턴 익자미너지의 일단 헤드라인을 한번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ost say don't convict Trump, fear further division by 3-1. 여기서 그 most라는 것은 이제 그 미 국민의 다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Say don't convict Trump. 트럼프를 컨빅트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다. 컨빅트라는 것은 그 재판이나 심의 과정이 다 마쳐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컨빅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의 탄핵을 원치 않는다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거고, 이유는 fear further division by 3-1. fear는 이제 우려한다는 얘기죠. 이미 갈라졌는데 further division, 더 이상 분열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원치 않는다. by 3-1이면 이제 3대1로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렇듯이 그 미국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라스뮤센 설문조사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1월 28일자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 이 라스뮤센은 그 상당히 정평이 있고 정확한 설문조사를 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America disunited, 미국은 갈라져 있다, 미국은 분열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united가 이제 합쳐지는 건데 disunited 하니까 갈라졌다는 얘기죠. Most voters think the country has become more divided since election day. 자, 여기서 그 most voters, 그죠? 그 다수의 유권자들이 그 선거일 이후로 나라가 더욱더 분열됐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죠. 그 퍼센티지가 민주당, 그 다음에 중도, 그 공화당 순으로 보면 38% of Democrats, 38%의 그 민주당 사람들, 58% of unaffiliated. unaffiliated이라는 것은 민주당, 공화당에도 어디 당적이 없는 그런 중도 사람들이 58%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5% of Republican voters, 75%의 공화당 유권자들이 이렇게 나라가 선거 이후로 더 분열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선거로 인해서 그 이후에 국가가 더더욱 분열돼 있다, 분열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틀 전에 그 팍스 뉴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상원의원이죠. 공화당의 랭킹 멤버 상원의원인데 린지 그레임 의원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상원 내의 민주당 의원들의 실제 속내를 털어놓은 것을 그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민주당의 상당수의 상원 의원들이 조 바이든이 빨리 그 민주당 상원 리더인 척 슈머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제 그 탄핵 쇼를 이제 그만둬라. 더 이상 계속하다가는 이게 우리한테 역풍이 불어서 우리가 이제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말을 할 때 pray라는 말을 했어요.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강력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팍스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민주당 상원 의원들 중에 지금 현재의 그 민심을 읽기 시작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공화당 상원 리더인 미치 머카널, 이 배신을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1월 13일부터 계속해가지고 자기도 트럼프를 임피치하겠다, 탄핵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열흘 전부터 이 사람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지난 일주일 전부터는 입장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 탄핵은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끼리 내부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상원은 100명인데 정족수가 민주당 50명, 공화당 50명으로 이렇게 반반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화당 의원끼리의 내부 투표에서 45대 5가 나왔습니다. 미치 머카너를 포함한 45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표를 던졌고, 나머지 5명은 이제 그 기권을 했는데, 그래서 이 5명은 실제로 전체 상원 회의가 마지막으로 표결에 붙여질 때 트럼프 대통령을 그 탄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내 배신자들인데, 물론 기권할 사람도 한두 명 있을 거고, 그 우선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싫어하는 그 유타주의 밋 람니 상원의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잔 칼린스, 또 그 리사 머코스키, 그 다음에 이제 벤 사스하고 그 팻 투미 의원입니다. 요 5명이 기권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수 있는 공화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한두 명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반대표를 던질 민주당 의원도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그 탄핵하는 것은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탄핵한다는 자체가 위헌이고, 또 탄핵을 하는 그 방법도, 미국은 아시다시피 양원제 국가로 상하원이 있는데 하원이 먼저 탄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원이 탄핵할 때는 단순 과반수만 넘으면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탄핵 소추안을 그 하원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Articles of Impeachment라고 하는데, 탄핵 소추안에 조사 결과를 담아서 단순 과반수 이상이 탄핵을 하면 이게 탄핵이 되는 거예요, 하원에서는. 그러나 이것은 반이고, 또 나머지 반 프로세스가 이제 상원으로 와서 상원이 탄핵을 하게 되면 진짜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상원은 절차가 좀 달라요. 상원으로 탄핵 소추안이 넘어오면 하원에서, 상원에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다시 그 하원에서 한 인베스티게이트 한 것이 맞는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상원에서 그 심의 과정에 들어가면 모든 게 합헌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직 대법원장이 그 상원으로 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는 현직 대법원장의 입회하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직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가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탄핵할 수 없다, 트럼프를. 왜냐?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것은 현직에 있는 사람이 현직의 직무 이행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끌어내리는 게 탄핵인데, 이미 대통령직을 이직하고 나간 사람을 무슨 탄핵을 하느냐, 나는 여기에 동참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장이 이미 안 온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카멜라도 상원 그 의장이 되게 돼 있는데, 카멜라도 참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페어하게 할 수가 없다, 자기가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원 의장도 빠지고 상원에 그 꼭 있어야 되는 대법원장이 참석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척 슈머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그 상원 절차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 끝나서 표결에 붙여질 때 상원에서 탄핵이 통과되는 것은 단순 과반수가 아니라 슈퍼 머조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슈퍼 머조리티라는 것은 이제 상원의 3분의 2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정원의 3분의 2니까 67명의 상원의원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해야 되는데 공화당 내부에서 이미 내부 표결 결과가 45대 5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5명이 그 찬성을 할 수는 있죠. 그렇게 되면 55명 아니겠어요? 근데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트럼프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이 1명이나 2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신히 50명 조금 넘어가는 거 가지고 무슨 탄핵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척 슈머하고 이 극좌파들이 또 아주 희한한 걸 하나 찾아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있는데 헌법학자들 중에 이제 몇 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이 존경을 받는 헌법학자들이 아니고 당파적으로 민주당 편에 쓴 헌법학자들 몇 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공부한 이제 그 몇몇 의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미 헌법 14조 3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14조 3항은 상원에서도 단순 과반수로 통과가 될 수 있는 법이에요. 근데 이 14조 3항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인 경우에 그러니까 국민이 반하고 국민과 정부가 반하는데도 그거에 역적 음모를 해서 대통령이 국가를 뒤집으려고 했을 때 헌법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거는 리벨리언이라고. 이 경우에는 상원이 이러한 대통령을 탄핵할 때 과반수만 있어도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직 대통령도 아닐 뿐더러 트럼프 대통령이 1월 6일 날 평화스럽게 우리의 목소리를 알려라는 식으로 peacefully라는 말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violent라든가 rebellion이라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끌어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실패로 돌아갈 것 같은 게 그 전문 헌법학자들이 그 jurisdiction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뭐냐면 관할권이 없다는 겁니다. 떠난 대통령, 이직이 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했든 잘못했든 상원 자체가 관할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 민주당의 이 극좌파들이 사악한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 그 컨빅션이 된다면, 그러니까 확정이 된다면 다시는 대통령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다가 낙인을 찍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번이나 탄핵을 당한 사람이다. 하원에서 2번이나 탄핵을 당했고 상원에서는 실패했지만 아무튼 탄핵이 2번이나 상원까지 올라온 사람이다라는 그 머리에다가 낙인을 찍어가지고 혹시라도 2024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재선에 재도전을 하게 되면 그때 이것을 최소한 민주당 유권자들한테만이라도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극좌파 소수 의원들이 밀어대고 있는 이런 시도가 오히려 거꾸로 역풍을 일으켜서 민주당에게 역효과가 오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라스무센 설문조사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국론이 너무 분열됐고 나라가 갈라졌다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원치 않는 겁니다. 상당수의 민주당 사람들도. 그런데 이것을 강행하고 하다가 어떤 결과가 오냐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 이런 상원 조사가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또 두 번째, 다른 중요한 사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신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건 안 하고 이제 그 이직이 된 그 전임 대통령을 말도 안 되게 위헌한다고 나오는 게 시간을 오래 끌고 이렇게 되면은 역효과가 민주당에 부는 거죠. 그래서 이미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 중도 사람들이나 민주당 사람표 그 유권자 중에서도 후회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민주당 측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린지 그램 상원 의원이 상원 내에서 민주당의 여러 다수 의원들이 조 바이든 좀 뭐 하고 있냐, 빨리 척 슈머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극좌스러운 척 슈머나 낸시 펠로시 같은 사람한테 이제 쇼 그만해라, 더 이상 나갔다 우리가 당한다라는 말 좀 해주기를 간절히 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민심을 슬슬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뭐냐면 1월 6일 날 의사당의 소요 사태가 있고, 민주당은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그 비난했지만 공화당 중에서도 한 10% 20% 정도 되는 그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내각 중에서도 여성 장관 2명이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그 교육부 장관하고 교통부 장관하고. 그런데 이 20% 정도에 달하는 그 공화당 유권자들하고 공화당 그 국회의원들은 글로벌리스트 부시 쪽입니다. 트래디셔널 공화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7, 80% 정도가 그 내셔널 파퓰리스트, 그러니까 트럼피즘, 아메리카 퍼스트, 여기에 그 공화당 그 유권자이면서 공화당 의원들이죠. 그런데 지금 트래디셔널 공화당이었던 한 20여% 정도 되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억울하게 말도 안 되게 당하면서 위헌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세우니까, 퇴임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니까 트래디셔널 공화당 유권자들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으로 다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주변으로 결집되는 거예요, 공화당 세력이.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신당 창당 가능성을 말을 띄우고 하니까 바로 그 하원 리더인 그 케빈 머카시가 플로리다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했죠. 그러면서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공화당 분열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으로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상하원 의원들이 다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는데, 지난주에 9%가 상승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도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결집하면서 그 내셔널 파퓰리즘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것을 다시 그 일어나게 되면 이건 이제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공화당 쪽에, 그 민주당이 공화당을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트럼피즘, 그러니까 내셔널 파퓰리즘이 다시 불을 붙는 게, 이걸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먼저 번에는 7,500만이지만 이제는 8천만 표 이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이걸 무서워하는데, 이거에 불을 붙이는 그런 결과를 지금 낸시 펠로시하고 척 슈머가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 극좌들이. 그러니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빨리 전화해가지고 이 얘들 좀 말려달라, 낸시하고 이 저 척 슈머 좀 말려달라,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이번 그 탄핵도 불발로 될 가능성이 많고, 하원과 달리 상원은 심사숙고하면서 모든 것을 헌법에 합헌이 되는지를 확인해 나가면서 그 대법원장의 그 슈퍼비전 하에 절대 다수가 찬성해야만 그 통과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쁜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도가 또 9%가 올랐다는 거하고, 지난주에 퇴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럼피즘, 내셔널 파퓰리즘이 그 식기는커녕 이런 그 사악한 무리들이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함으로써 오히려 여기다 불을 지피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아시는 분들과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